대한민국 홍보는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강하고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 홍보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대통령 모시고 중동 순방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느낀 거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에 가서 우리 한류가 기업과 따로 논다는 것도 느꼈고, 우리가 중동에 취업 많이 하지만, 또 다른 어떤 글로벌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많이 나가지만 한류하고 우리 기업하고는 따로 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류 기획자와 산업 기획자가 같이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걸 절대 느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장관님, 한류 기획단은 준비 잘 되고 계시는 거죠? 예. 원래 3월에 출범하기로 해서는 조금 좀 늦었습니다. 그게 절대 왜냐하면 제가 이번에 중동 가서 느꼈던 게 한류 기획단이 산업과 대중문화와 같이 연계가 돼야지만이 이게 한류가 지속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한류 기획단이 꼭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업과 함께 출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건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외국인 숙박 시설인데 이거 아마 이게 국회에서 논의가 됐지만 벌써 집을 짓고 중국 관광객을 지금 우리가 모셔올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걸 갖고 우리가 붙들고 앉아 있다는 거는 이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유해 시설을 거기 허락을 안 해주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안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학교 옆에 짓지 않으면 되잖아요. 짓는 거는, 지금 지어 있는 거는 유해 시설을 없애면 되는 거지. 예. 이걸 가지고 국회에서 계속 지금 관광객이 평택에 가서 자고 포천에 가서 자고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는 이번에 빨리 우리가 4월 달에 우리가 이 국회 통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제가 보면 드라마 촬영을 중국에 있는 스텝이 와서 평택에 가서 잠을 자고 옵니다. 명동 촬영을 하는데 갈 곳이 없어서 이거 국익에 또 손해입니다. 이거 이제는 우리가 국회에서 빨리 관광진흥법 어쨌든 우리가 여야가 이때 머리를 맞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우리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서 우리 국회의원 여기 야당 여러분도 계시지만 우리 이제 진흥법이 이번에 꼭 통과를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그 보따리 장수를 잠자고 아주 이거 눈으로 못 봅니다. 이거 현장에 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앉아서는 절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무형문화재 관련 우리 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재위원 선정하는 게 이제 곧 다가오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몇 개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위원을 선정하는 게 80개 정도 되죠? 80명 정도? 80명입니다. 함량 부족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유자가 자기 계보에 있는 사람을 갖다 문화재위원으로 안 치면 이거 되겠습니까? 네.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네.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계파가 늘어나서 진짜 평생을 이 문화재, 무용이든 또 민요든 한 분들이 평생에 계파의 노름에 놀아놨잖아요. 그죠?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위원 할 때 문화재 보유자는 제외시켜주세요. 예. 그거 안 됩니다, 그거. 그리고 알겠습니다. 함량이 되는 분들을 갖다가 문화재위원을 시켜서 보유자를 만드는데 선정을 잘 하도록 해야지,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함량이 안 되는 부분이 60평생 문화재 쪽에 일을 했는 사람인데 젊은 친구가, 물론 젊은 친구가 있다고 해서 능력이 없는 건 아닙니다. 30, 40대 어디 학교 교수님이 와서 앉아서 이 다 계보 노름이거든요. 그건 좀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시겠죠? 예, 하시겠죠? 네, 이번에 예, 하신다고 했잖아요.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예, 분명하게 하셔야 하겠습니다.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무형문화재 보유자 지정도 보면 지금 없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죠? 그게 예산 부족하고 전수관도 없고, 예. 사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 문화 이쪽에 보유자, 전수자 이 문제 많습니다. 예. 한번 이 시점에서 한번 계보 정리를 쫙 한번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사실 이쪽에 와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대한민국 문화가 웅성웅성거리지, 이게 문화 융성 만들어 놓고 웅성거리지 않으면 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하게 이번에 원년으로 생각하시고 하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그리고 피드백을 좀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예, 네네. 금년에 3월 3일에 저희가 무형문화산법을 개정을 해주셨습니다. 국회에서 그 법에 따라서 이제 활성화되도록 모든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교육부 총리님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차관님한테도 한 번은 말씀을 드린 건데 단설 유치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권장하는 이제 유치원이긴 한데 제가 최근에 보니까 이게 문제가 꼭
제가 당협위원장으로 있는 구리 같은 경우에 보면, 그 어느 수택초등학교라는 곳이 운동장도 되게 좁아요. 근데 그게 학부형도 반대하고, 밖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다 반대하겠지만, 학교 선생님도 반대하는데, 그걸 거기다가 병설도 아니고 단설 유치원을 운동장도 좁은데 귀퉁이에 지어서 그걸 한 3층, 4층 높이 하니까 이 조망권도 없고, 이거는 도대체 교육 공무원들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어영부영해서 승인이 됐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 내려올 때를 기다려서 때는 이때다. 공사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게 학부형도 반대, 학생들도 반대. 그리고 거기 교장 선생님은 벌써 다른 데로 가셨어. 이게 되게 불안해합니다.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많고 CCTV 문제가 많은데 이게 또 옥상옥에 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검토를 해야 되고 확인을 해보니까 그 주위에 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답니다. 근데 그게 무산이 됐어요. 그 조건으로 그 단설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거 외에 다른 지역에 아주 큰 단지가 한 4만 명 이상 들어온 단지가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근에 한 2, 3km밖에 안 되는 단지 그 구역 내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히려 정부에서 좀 의무화시켜서 어느 지역에 단설 유치원이 필요하다. 이건 있겠지만 사실은 현장에 이것도 답이 있듯이 현장에 가서 보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재검토를 하셔야 되고 또 그 예산이 안 되니까 예산을 받았으니까 이걸 꼭 써야 되겠다. 이거는 이 기간 내에 빨리 지어야 되겠다. 이런 업자들하고의 어떤 이런 관계,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단설 유치원이 전체가 그렇진 않겠지만 좋은 위치에 이 유치원을 지을 수 있는 환경들이 있어요. 인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학교 재산도 안 되는 병설도 아니고 단설을 갖다가 그 운동장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장관님이 한번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관님.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교육감과 의논을 해서 위원님의 취지를 잘 전달하고 또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 지역에 있는 어떤 학부형들하고의 어떤 토론이 필요한 거죠. 네, 예를 들면 네. 거기 유치원 학생들이 100명인데 그걸 지어서 그러면 하나 지으면 이 유치원이 그만큼 반으로 주는데 그 주는 거를 어떻게 정부에서 권장을 하겠어요. 그걸. 네. 그게 수요와 공급을 잘 맞춰서 가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꼭 우리 차관님한테는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네, 한번 네.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배재정 의원님 질의죠.